밀진 대표님께서는 1,000억 플러스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가 지금 현재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하이브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뉴진스는 상품입니다. 그 돈은 누가 줬을까요? 하이브가 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보상이거든요. 못 내보내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하이브인데 뉴진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K-팝 산업이 한마디로 코 묻은 돈을 밟고 쌓아서 부자가 되고 이 산업을 발달시켰겠죠. 그에 대한 수혜를 다 받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서기준이라고 합니다. 대중음악 작곡을 15년 정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대중음악 엔터 산업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인디 레코드라는 인디음악 회사에서 인디 가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기로그라는 대중음악에 관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 사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이브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음반 회사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음반 회사고, 그 하이브가 사실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하이브의 주가가 마이너스 7% 정도 내려가면서 기사가 하나 뜹니다. 뭐냐면은 하이브 산하 자회사로 있는 어도 민희진 대표님께서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하이브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제 속보로 뜨죠. 그리고 3일 후 이제 민희진 대표님께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기자회견이었죠. 그런 식의 기자회견이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기자회견이 많은 여론들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서 민 대표님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저건 하이브가 잘못됐네. 라는 어떤 그런 여론까지 만들어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도어와 하이브 간에 첨예한 어떤 입장 차이가 있고요. 하이브가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고, 민희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해임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로 민희진 대표님이 경영권을 탈취를 하려고 했었냐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민 대표님께서는 극구 부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하이브에서 내밀었던 증거는 무엇이냐, 카톡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모들, 그것은 그냥 사담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받았던 불공정한 것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뉴진스가 르세라핌의 어떤 데뷔에 밀려서 홍보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후에 나왔던 아일릿, 뉴진스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제 썼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시혁 의장님과 민 대표님의 어떤 사사로운 카톡 내용,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갈등 속에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다 밝혀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민희진 대표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주주간 계약이었습니다. 노예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노예 계약이다 라는 단어를 써서 현재 주주간 계약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평하지 않은 계약에 왜 사인을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지원 CEO님께서 나 믿고 사인해라 해서 사인했다라고 말을 하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주주간 계약의 어떤 내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주주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은 민희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최소 1,00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도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께서는 1,000억 플러스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가 지금 현재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하이브와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속어들이 마구잡이로 나왔던 가장 솔직한 인터뷰였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자회사의 대표가 모 회사를 상대로 신랄한 비판이 있었던 기자회견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포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울기도 하고 갑자기 웃었다가 욕했다가, 원래 사람들은 사생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카톡 내용도 막 다 까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꽤나 이슈가 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자회견은 좋은 의미에서 또는 나쁜 의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감성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이 기자회견 전까지는 사실은 뉴진스 팬클럽조차도 우리는 하이브에 속해 있는 뉴진스를 응원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기자회견 이후로 민희진 대표님께서 얻은 것이 있다면은 뉴진스와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동일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뉴진스와 민희진 두 것은 별개의 문제였었지만은 지금 이 기자회견 이후로 민희진을 공격하는 것은 곧 뉴진스를 공격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둘이 같은 편이 되고, 그리고 하이브란 존재는 뉴진스를 핍박받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민 대표님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지도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이제 법은 감정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론전을 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판단으로 이 엔터업은 여론전이 답니다. 몇 년 후에나 나타날 판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엔터업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론전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브도 그렇게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론전을 했었던 거고 민 대표님도 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론전을 시작했었던 거고요. 우리 피프티 사건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여론이 그렇게 되지 않았었으면은 저는 더기버스에서 진행했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너무 들고 일어나고 더기버스 쪽으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도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론전에 목숨을 걸 겁니다. 아마 저는 많은 전문가 분들, 경제 쪽 전문가들 그리고 뭐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 뭐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문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엔터업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상품이 자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보통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삼다수, 자동차 이런 거는 자의식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도어의 상품은 뉴진스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대 80에서 어떻게 경영권을 뺏어오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곳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뉴진스가 사람이니까.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언론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주간 계약을 보면은 하이브에서 민 대표님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내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자기 자회사 내에서 압도적인 연봉 1등이라고 말합니다. 연봉뿐만 아니라 그 인센티브 그리고 그 대가를 줬던 콜옵션과 풀옵션 그런 것들의 모든 가치를 산정했을 때 1,000억에 가까운 어떤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예계약이라는 단어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도 있고요. 여기서 그 노예계약이 겸업금지 조항인데 이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변호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진스를 좋아하시던 많은 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중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둘 다 응원할 수도 있고 민 대표님을 응원할 수도 있고 하이브를 응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진스는 어디의 자산일까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희진 대표님은 CEO, 전문 경영인입니다. 회사 대표고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현재 어도어의 대주주는 하이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도어의 주인은 하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도어의 자산은 하이브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 대표님께서 뉴진스 다 만들었지 않았어요? 다 만들었죠. 하지만 그 돈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뉴진스의 모든 음악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민희진 대표님이 했잖아. 그럼 민희진 대표님 거지 왜? 라고 하기에는 하이브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께서 만들었던 멋있는 뮤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멋있는 음악들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했었던 녹음실이라든지 좋은 마이크 미싱했을 때 썼던 것들 그리고 좋은 의상들 전부 다 하이브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진스는 상품이 아닙니다. 뉴진스는 그냥 아이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엔터업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뉴진스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엔터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업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변수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처음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어떤 이미지 도용 논란이었었죠. 그러니까 아일릿이 뉴진스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차용했다. 사실 제가 작곡가로서 봤을 때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 아티스트의 어떠한 이미지 왜 가져갔느냐라는 것이 논란이긴 했었고요. 이것을 기업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민 대표님이 너무나 화가 날 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안 도와줬냐, 홍보할 때 왜 안 도와줬냐, 왜 방시혁 의장님은 인스타그램에 우리 뉴진스가 없냐 등등 이런 많은 섭섭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민 대표님도 극구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영권을 찬탈하니 그런 시도조차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들은 그냥 사담이고 농담이고 푸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민 대표님이 사수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배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배임이 유죄로 나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배임이 유죄로 나오는 것과 민 대표님께서 어도우의 CEO로 있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임이 인정이 된다면은 지금 법조계에서는 아주 길게 보고 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릿 뉴진스 카피 관련 내용이 큰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음악적으로는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분석을 하기보다는 느낌적으로 할 거예요. 어텐션과 마그네틱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느낌적으로 알아요. 민 대표님도 마그네틱의 음악이라든지 아일릿의 음악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민 대표님이 기자회견에서 걸고 넘어섰던 거는 한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 그리고 안무, 우리 안무가들이 빡쳤어요 라고 하면서 안무 같은 것들.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안무가들이 안무를 만들고 그 안무를 만든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 돈은 누가 줬을까요? 하이브가 줬습니다. 그리고 아일릿은 하이브의 가수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민 대표님께서 연봉이 5억이 넘어요. 5억이. 그리고 인센티브로 20억을 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서 배임을 하지 않았다면 풋옵션을 통해서 1,00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분위기예요. 전례 없는 보상입니다. 전례 없는 보상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보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도대체 이 많은 보상에 어떤 것이 우리는 포함되어 있을까? 혹시 1,000억이 넘는 돈에 민 대표님의 감성, 민 대표님의 아이디어, 민 대표님의 사람을 보는 안목, 민 대표님의 음악적인 센스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는 그것의 대가로 1,000억이 넘는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가수에 썼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번 사태에서 대중들이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업계만의 특성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에 제가 정말로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데 하이브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1조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타카 홀딩스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속해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거기를 그냥 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하이브가 이제는 정말 대단하구나. 북미 시장을 정말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민 대표님이 너네들 이타카 홀딩스 1조 줘놓고 사놓고 언제 뽑아먹을래? 라고 막 욕하는 게 있긴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타카 홀딩스를 산 다음에 딱히 저스틴 비버와 뭔가 같이 한 것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워낙 케이팝이라는 산업이 급성장했거든요. 되게 급성장했습니다. 하이브라는 회사도 되게 급성장했고요. 코로나 시대로부터 그 전후로 해서 급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자산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은 그 회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게 짜여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SM이나 YG, JYP 같은 경우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SM 엔터테인먼트의 왕자의 난이 있었거든요. 이수만 선생님과 거기에 이성수 대표님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전투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앨범을 무작위로 많이 찍고 포토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어떤 말도 있었고 최근에 기사도 보니까는 세븐틴의 어떤 앨범이 다 버려지면서 그러니까 K-팝의 부흥의 명가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한 장, 두 장, 세 장 많게는 80장까지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팬덤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음반 시장이 크다는 미국에서도 이게 있지 않습니다. 일리로 예전에 빌보드에서 싸이가 처음으로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 2등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슈적으로는 1등이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카운팅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빌보드 1등 못했었고 그 일 때문에 빌보드에서 집계 방식의 유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약간 기분 좋을 일이죠. 우리 한국 가수가 빌보드의 규칙을 바꿨다. 이후에 방탄소년단 때문에 2021년도인가 2022년도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번 더 빌보드의 집계 방식이 바뀝니다. 한 팬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쓰면서 그 한마디로 팬덤이 계속해서 앨범을 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순위에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것을 빌보드가 막기 위해서
디지털 음원 같은 경우 원래 일주일에 4번까지 똑같은 음원을 사는 걸 카운팅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카운팅하는 걸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BTS라든지 한국 가수들이 조금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되게 특이한 팬덤 문화인데, 이것이 BTS와 블랙핑크 등등을 세계적인 가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지만 이제 그런 안부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이브도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포켓몬빵, 빵을 산 다음에 스티커는 가지고 빵을 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을 중고등학생들이 CD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포토카드를 가지고 CD를 버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저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꼭 누구 편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보면서 현재 대중음악계의 역사적인 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편에서 누군가를 좀 응원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이브에 있는 방시혁 의장님이나 또는 르세라핌이나 아일리스 응원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뉴진스 그리고 저 민 대표님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좀 생각을 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무수히 많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요. 방시혁 의장님과 민희진 대표님은 무수히 많은 다툼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다툼을 한 방에 뒤집는 것은 과연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했었냐 없었냐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도우라는 회사는 민희진 대표님 것이 아닙니다. 푸바오가 용인에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육사가 푸바오 거기다 내가 키웠는데? 라고 해서 갑자기 사육사가 이 푸바오를 빼돌리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 또는 용인, 거기서 에버랜드에서 그 사육사한테 얼마나 많은 해코지와 얼마나 많은 섭섭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푸바오를 빼돌리는 건 범죄지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님은 사적으로 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오랜 시간을 겪었으니까는. 하지만 민희진 대표님의 흥망성쇠와 뉴진스 멤버들의 흥망성쇠가 꼭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레이블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가요? 빅히트 시절이었었죠. 빅히트 시절 방탄소년단이 있을 때 이때 상장을 했었거든요. 투자자로부터 항상 지겹도록 했던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너네들 방탄 없으면 어떡할래? 너네들 방탄 없으면 어떻게 돈 벌래? 방탄 군대 가면 어떻게 돈 벌래? 그러니까 정말 지겹도록 그 시장에서 들었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BTS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역사에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다음부터 빅히트가 이제 하이브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서 하나씩 회사를 사모으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걸그룹을 만들었었던 소스뮤직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디스를 인수를 했었죠. 그 당시 세븐틴을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없으면 세븐틴이 왕이다. 뭐 방업세 왕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플레디스를 인수를 하고 그의 KOG 지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CJ와 함께 빌리프랩을 만들었다가 이후에 빌리프랩을 다시 인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회사를 점점 인수하면서 이제 증권가 용어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각자의 회사 레이블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각자 개성 있는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아마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런 식으로 멀티레이블을 만들어서 하이브 자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자회사들끼리 좋은 경쟁을 하는 것. 지금은 일단 이 경쟁이 너무 지나쳐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뉴진스와 르세라핌과 아일릿이 대기실에서 만나면 얼마나 뻘쭘할까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슬픈 게 어른들끼리 싸움이잖아요. 물론 저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그런 어린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어떤 몇 배는 더 한 사회생활을 이미 겪었던 대단하신 성숙해진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들끼리 얼마나 뻘쭘하고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사이가 서먹해지는 게. 이런 경쟁이 너무 과도하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민희진 대표님께서 아마 관계가 틀어졌었던 결정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뉴진스가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했는데 왜 르세라핌 먼저 나오냐? 순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한 번 더 늦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막 부들부들 하면서 나 때려친다 라는 말을 그 기자회견에서 하셨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일이었었나 보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을 사실 조율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의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장님 또는 그 높으신 분들이 음악 프로듀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 민희진 대표님께서는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음악적인 역량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스케줄 같은 것을 조절을 잘 하셨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이번 사태가 이슈가 된 이유에는 민희진 대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는 어땠나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등기이사까지 간 이제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죠. 그런데 SM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이브에서 한 3년 남짓한 된 시간 동안 이제 뉴진스라는 어떤 그룹을 만든 것이 되게 높게 쳐주죠.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인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이돌 뮤직비디오라고 보면은 우리 딱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세트장 같은데 딱 군무를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댄스를 하면서 이쁜 멋있는 아이돌들의 얼굴이 탁 나와서 립싱크를 하면서 다 느낌 나오죠. 그런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디토 보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올드캠, 그걸 가지고 뉴진스 필터라고 하는 정도로 그 어떤 올드캠 같은 것들을 쓴다든지, 이번에 그런 어떤 감성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아이돌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없었던 무엇인가를 찾아냈었던 게 되게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희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된다면 앞으로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듀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 일예로 민희진 대표님을 뉴진스의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뉴진스라는 그룹이 민희진의 어떤 손이 안 묻는 어떤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엄마라는 어떤 형용사잖아요. 그것이 과연 뉴진스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티스트, 아이돌 자체가 아주 강력한 프로듀서 한 명에 의해서 이미지가 좌우되고 이 아이돌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해결해야죠. 점점 자기 스스로 음악적인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내 가면서 우리 뉴진스는 어떤 그룹일까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 어떤 중심을 세워가는 과정부터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떤 프로듀서가 오든지 간에 뉴진스는 뉴진스의 음악을 할 거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그렇게 해왔었고, 해외의 많은 가수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프로듀서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회사도 바뀌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런 어떤 많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지 최고의 가수가 되고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는 거지, 프로듀서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우리 뉴진스 어떡해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뉴진스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뉴진스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법적인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민 대표님이 사임을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적인 화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뭐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딱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화해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요. 그 나오신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나오시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막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민 대표님이 무조건 사임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론이 9대1이었잖아요.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죠.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하이브인데, 그런 엔터업인데 9.5대 0.5였으면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도 함부로 못 내보내죠. 그래서 여론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론전 하냐? 여론전이 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뉴진스는 민 대표님을 따라가야 되나, 하이브에 남아야 되나,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진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뉴진스가 어떻게 민 대표님을 따라가죠? 계약이 돼 있는데. 하이브가 통 큰 결단, 우린 뉴진스를 포기하겠다, 전부 다 계약 해지해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뉴진스는 민 대표님 따라가고 말고 선택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민희진 대표님이 없는 또 다른 뉴진스의 모습이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도 어떤 앞으로 지켜볼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앨범깡 그리고 포토카드 등 환경오염과 ESG 경영 또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앨범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를 봤어요. 다 고등학생까지예요. 자기 용돈 플러스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고, 20살이 지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그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위버스 또는 뭐 버블 이런 어떤 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굿즈를 사고 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있습니다. 위버스, 버블 그런 채널들인데 거기에 돈을 쓰는 가입자들 보면은 고등학생까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역사는 너무나 예전부터 돌아가야 돼요. 그거를 처음에 생각해 놓은 사람이 천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렇게 앨범을 많이 살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림을 랜덤으로 넣는다든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케이팝 산업이 그런 돈을, 한마디로 코 묻은 돈을 밟고 쌓아서 부자가 되고 이 산업을 발달시켰겠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발전을 못한 것은 맞으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는 컴퓨터에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CD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무엇인가 CD에 준하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굿즈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그림을 보는 거라든지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만 참 되게 슬픈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세븐틴이 앨범 팔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BTS가 그렇게 앨범 팔고 많은 앨범이 벌어지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160억 원을 투자해서 뉴진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러지 마라고 하기에는 그에 대한 수혜를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사임당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단 1인분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지식을 얻어간다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당시야 나쁜 사람, 민희진 나쁜 사람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느끼고 좀 스스로 대입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첫 번째로 리더란 자리는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리더는 리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계열사 대표님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아마 그것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난 할 수 있었을까? 즐거우세요 크크라고 보내기보다는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너무 좋겠어요 라고 눈 질끈 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 같은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났어, 다 내 때문에 잘 됐어 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고생했지만 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